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의류, 냉난방 시스템, 가구, 포장재. 대량 소비재의 근본적 공통점은 지구를 서서히 죽인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먹는 이야기 시간에 소개해드릴 지구를 죽이는 대량 소비재로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23년 5월 세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한껏 빨리 더워지는 지구 어딘가에서 전해드리는 그것은 알기 싫다 505의 토요일 순서고요. 윤세민 에디터와 제가 정재훈 약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단백질 저도 저울에 그람수로 재가면서 먹던 시절이 있었죠. 어릴 땐 그래요? 네, 뭐 닭가슴살도 먹었고 그 소고기에서도 이제 지방이 없는 부위, 뭐 홍두깨살 막 이런 거. 네. 그리고 뭐 생선 중에서도 단백질이 높은 거.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20대하고 70대한테 단백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빨리 없어지고. 20대는 신진대사가 높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정말 필요 없습니다, 저는. 네. 네. 그냥 식사 대용으로 가끔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자면 뭘 해야 되죠? 식사를 덜 해야죠. 네. 그걸 지키든가. 네.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근육 파괴 문제에 시달리는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류 중엔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훨씬 많습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유 중에 이제 몇 가지 그런 게 있죠. 네. 다이어트 식품을 사놓고 삼시세끼도 먹고 그것도 먹는 경우.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샐러드를 이렇게 잔뜩 며칠치를 사놓고 고기 반찬에 그냥 반찬으로 먹는 경우. 가장 중요한 스포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소비재로서 단백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네.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15 전화영어, 제주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푸른액, 용산의 아는 가게, 컴스테이션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컴스테이션, 액세스몰 후기 하나 보실까요? 박하야님, 제목, 웬만해선 상품 후기 같은 건 안 쓰지만 그래도 이건 좀 심하다 싶어서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정도는 좀 심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친절하십니다. 어디서 우라카야 이 기자를 해보셨는지 이런 낚시성 제목을 쓰셨습니다. 내용이 그렇죠, 낚시성 제목이네요. 내용을 보면은 컴스테이션에서 컴퓨터를 주문을 하셨대요. 근데 주문한 다음 날 구성품이 살짝 변하면서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서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경식 사장님한테 문자를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컴퓨터를 주문하시면 계속 소통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경식 사장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당장 주문 취소하고 새로 주문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해요. 네, 박하연 씨보다 더 좋은 대처법은 이겁니다. 구제할 방법이 있냐고 스트레이트하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이건 좀 심하다 싶어요. 이렇게까지 알려주다니. 조립 컴퓨터 알아보다 보면 단화와 가격 비교를 하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얼마나 합리적이냐, 사후 AS는 어떠냐, 얼마나 신뢰할 만하냐 등등을 살펴보게 되는데 컴퓨테이션만큼 합리적이고 신뢰가는 곳을 찾지 못할 거라 확신합니다. 이전 컴이 참 시끄러웠다는 걸 새 컴을 사용해보니 알겠더군요. 아주 좋아요. 견적 문의할 때 따로 장착할 HDD나
SSD, 개수 등을 미리 상의하면 케이블을 잘 정리해서 빼주시고 필요하면 케이스도 알맞은 것을 추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박하연 씨 후기 감사합니다. 네, 이 후기란을 보면은 많은 후기도 있고 문의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바는 그쪽에다 문의하지 마시고 컴스테이션 전화번호로 직접 문의를 하신 다음에 뭐 말로 구구절절 안 하고 서로 이제 메일 주소를 주고 받은 다음에 메일로 견적을 보내시거나 네. 아니면 용도를 말씀하시거나 하면은 알아서 맞춰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이 원클릭으로 해결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액세스몰에서 이달의 PC를 판매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하연님께는 적립금을 쏩니다. 고맙습니다. 식이학 사회학 먹는 이야기 초여름에 먹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살을 책과 맞바꾸고 온 정재훈 약사가 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조그매져서 오셨어요? 제가 봐도 약간 그래요. 네. 예, 왜소하다의 신장이 아닌데 한국인의 네, 평균에서 피골이 약간 상접한 상태로 막 뭐랄까 저기 바프 찍는 날처럼 오셨어요. 공부 노동자 여러분, 책은 해롭습니다. 진짜 해로워요. 네. 요즘에 그래서 다시 이제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근력 운동 해가지고 사라졌던 근육들을 하나씩 이제 되찾고 있는 중인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몸을 만드는 게 직업인 사람들 말고도 소매 운수 노동자들도 비슷한 식단을 따릅니다. 2시간에 한 번씩 지방이랑 단백질 집어넣죠, 탄수화물을.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근육이 파괴되니까. 예,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몸을 써야 되니까. 예. 그렇죠. 이분들 입장에선 다행입니다. 단백질이 싸졌어요. 시장이 복잡해졌고 서플라이가 너무 많아서 취향껏 고를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건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제 나이 먹고 데스크 잡이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먹는 게 귀찮아집니다. 그러면 맞아요. 손이상처럼 사고하게 됩니다. 중요한 영양소가 뭐지? 그걸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한 3시간에 한 번 정도 그냥 단백질 밥 먹고 때우는 이 삶이 익숙해져 갔는데. 좋은 생활은 아니에요. 네. 저녁만 집에서 이제 둘러 앉아 먹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영양소 보고 때우는. 오늘 단백질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단백질. 이거 단백질을 하면 그것부터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그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건데, 설국열차에서. 네. 그, 양갱. 네. 양갱이요. 바퀴벌레갱. 그 스포 아닌가요? 안 본 사람, 빨리 보세요. 안 본 분들은. 빨리 보세요. 저는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니, 원래 벌레는 미래의 먹거리인데 뭘 이렇게 싫어해? 이런. 그쵸. 네. 약간은 거기선 되게 막 비판적으로 그려놨는데, 사실 뭐 단백질 섭취하려면은 그거에라도 의존해야 될 수. 차후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 뭐 바퀴벌레일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바퀴벌레일 필요는 그러니까 없어요. 빨리 번식하니까 뭐 좋아서 그렇게 했겠죠. 영화에서 이제 좀 혐오감을 주려고 일부러. 그렇죠. 그런 잔치죠. 다른 벌레로 했으면 사실 더 나았을 수도. 밀웜이라든가. 그리고 그렇게 그렇죠. 모아놓으면 청결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더 나쁜 점도 있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곤충도 사실 먹을 수 없는 뭐라 그럴까 희귀한 어떤 그런 음식이 되면 네. 사람들이 또 막 달려들어요. 미국에서 이제 브루드 10이었나요? 무슨 뭐 매미가 17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주기 매미.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별미라고. 맞아요. 새우 맛이 된다고 몇 년 전에 난리 났었거든요. 이게 한국인들은 중국의 전통시장 간 다음에 벌레 먹는다 뭐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인들은 중국의 전통시장 간 다음에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매미구만. 네. 미국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제이미 올리버 같은 분이 영국에서 왜 저 아이들 데리고 식생활 교육 이거 하던 거를 미국 가서 똑같이 하겠다고 갔다가 난리가 났죠. 미국 애들한테 막 초록색, 보라색, 말도 안 되는 색깔의 음식을 주면서 이거 먹을 수 있겠니? 하니까 미국 애들이 맛있겠다.
그래서 제이미 올리버가 미국 가서 망했어요. 영국에서 가르치던 대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짤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네. 요리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네. 핑크 슬라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네. 이렇게 핑크 슬라임 만들어진단다. 자, 이래도 뭐 너겟을 먹고 싶은 사람 보니까 전부 다 저요. 이게 대륙의 식성은 여기 앉아선 이해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약간 그런 게 있죠. 네. 근데 아무튼 이 단백질 열풍도 사실은 이게 좀 되게 서글픈 얘기지만 미국 사람들이 주도를 하는 그런 측면은 있어요. 네, 뭐 설국열차에 나왔던 것도 그렇지만 그리고 미국이 의외로 사실 단백질 엄청 먹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체 그 사회를 놓고 봤을 때는 단백질이 섭취량이 조금 적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뭐에 비해서 적은 거냐면 당연히 필요한 거 이상을 먹고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단백질이 전체 섭취하는 열량에서 한 15% 정도는 돼야 된다는 이론이 있거든요. 가설이에요, 가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못 미치게 먹는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단백질 지렛대 가설 아니면 단백질 레버리지 가설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단백질이 좀 영향력이 제일 크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 비율이 15%가 안 되니까 그걸 맞추려고 자꾸 더 과식을 해가지고 네. 비만, 과체중이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피자를 먹는 거죠. 그렇죠. 네. 피자 완벽한 음식이죠. 근데 피자는 정말로 좋은 음식이래요. 그건 이해하는데 네. 이제 미국인들의 영향에 있어서는 그런 거예요. 그 두 가지 팩터.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대로 그 0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인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생활 스포츠로서의 보디빌딩. 네네. 그게 이제 0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 선수들이 그걸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미국 서부에 깔려있는 인프라. 그리고 영양 보충이 되는 산업. 이거를. 근데 그런 사람이 있고, 마치 그 외국인들이 한국 와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은 다 게임 잘할 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네네. 말고 미국의 흔한 사회적인 과식이 있고. 네. 예. 그런 사람들이 같이 살다가 평균 내보면 단백질부터 따고 더 많이 먹는다. 많이 먹으니까. 그렇죠. 뭘 먹어도. 그래서 사실 단백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아닌데 비율을 맞추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걸 워낙 많이 먹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은 뭐 그런 거 비슷하죠. 이제 급식이라든지. 네.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어디 이렇게 가보시면 기내식을 안 주기도 하지만 주는 경우에도 보시면은 분명히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되게 많이 겹치고 중첩이 많이 되고 네네. 단백질이 좀 적긴 하죠. 근데 이게 입증이 된 가설은 아니에요. 이제 아직까지는 가설이어가지고 네. 일리 있다. 여기에 맞는 자료들도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아직까지는 좀 이건 맞다고 보기는 어려운 가설인 것 같은데 뭐 약간 논란이 있는데 동물은 만약에 몰아놓고 단백질 모자라게 하면 지들끼리 이제 잡아먹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동물학자들이 처음 발견했어요. 역사의 그 고사들을 보면 다 아마 고사는 아무리 그 열심히 공부하는 사학자였어도 주워 들은 거 막 적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꼭 어떤 왕조가 망할 때 이런 전조 같은 거 얘기할 때 보면 기득권의 향락과 사치와 더불어서 심각한 징발로 인해서 서로를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 꼭 적혀 있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근데 그게 단백질이 부족하면 벌어지는 일이다. 네.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할 때가 좀 제일 예민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제일 건강에도 안 좋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양실조 중에서도 단백질 결핍된 게 제일 심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무튼 단백질 부족한 게 안 좋은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맞는 게 문제야, 맞는 게. 그러니까 뭔가가 맞는 사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도 뻥튀기를 하고 저렇게도 뻥튀기를 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또 조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15% 맞춰야 된다. 그러면 적게 먹을 때는 그게 중요한데. 네. 단군이 시조인 게 맞다는 이유로 영토가 이집트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맞다는 게 문제라는 말이 무슨 의미신지 알았어요. 네. 네. 이거 조금 너무 나가는 거죠. 네. 약간. 그러니까 종편이나 이런 데 보면 특히 이제 그런 관련된 식품 많이 나오잖아요. 중지의 제왕 이런 거요? 네네네. 네. 그런 것들 보면 이제 항상 이제 그런 건강 프로그램은
구성이 똑같아요. 그래요? 네, 똑같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 앞에 전반부에 예를 들면 뭐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다. 한 40분 정도를 건강 정보를 막 얘기를 하죠. 네. 네. 한 35분에서 40분 될 때쯤에 이제 약을 꺼내요. 뚜껑을 열기 시작해요. 그렇죠. 네. 그 1번 뚜껑을 열면 거기는 식품이 있어요. 네. 2번 뚜껑에도 그럴듯한 식품이 있거든요. 근데 3번 뚜껑을 열면 갑자기 분말 같은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3번 뚜껑의 그 분말을 연예인이 이제 그 연예인 VCR 들어가죠. 네네. 연예인 VCR 들어가가지고 연예인들이 집에서 뭐 하다가 선물로 그런 걸 막 주고받고 갑자기 막 뜯어가지고 그런 거 막 퍼먹고 서로. 네. 그렇거든요. 막 밥에도 뿌려 먹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그 메이저 미디어를 활용했지만 패턴은 경로당에서 뭐 재밌는 거 보여주다가 뭘 꺼내기 시작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똑같죠. 네. 심지어는 이게 방송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이게 이제 다 협찬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겠습니까? 네. 이런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홈쇼핑 채널이 같은 시간대에 하죠.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걸 준비를 했는데 홈쇼핑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뭐 이제 밀리거나 그럼 방송도 취소가 됩니다. 아 진짜요? 아무 의미가 없는 방송이 되거든요. 이게. 방송도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노년 코미디언과 트로트 가수들이 열댓 명이 앉아가지고 다 떠들어놨는데 그 방송이 캔슬이 된다. 아니 너무 오래전입니다만 이한승 교수님하고 우리가 그 사실에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가 요즘 좋다더라 건강에 나오면 틀면 나온다고 네. 그 홈쇼핑 채널에서. 근데 이쪽이 캔슬되면 저쪽이 캔슬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네요. 네. 그 정도라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아니고요. 딱 그 홈쇼핑 시간까지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방송이 예를 들어서 캔슬이 돼도 출연한 출연자들은 돈은 다 받아요. 네. 근데 이제 뭐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날렸다. 그냥 이거는 그렇게 할 정도로. 아니 그주 방송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죠. 네. 굳이 뭐 이제 어차피 홈쇼핑에서 팔기도 틀렸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이게 가는데. 그럼 그제서야 유익한 정보가 나오겠군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아마 뭐 뉴스 속보 같은 거 나올 때나 뭐 이런 때 취소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방송을 보실 때 언제 채널 돌리시면 되냐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선물 주고 받을 때 집에서 막 뭐 이렇거든요. 아들이 뭐 엄마한테 선물을 한다든지 부부끼리 선물을 한다든지 저거구나. 오늘의 품목은 저거구나 생각하시 그때 돌리시거나 아니면 뚜껑 열기 시작할 때 한 세 번째 뚜껑 열 때쯤에 돌리시면 돼요. 뚜껑 뭐 말씀하시는지 알겠다. 그 전체 뚜껑 그거 반구 동그란 거. 네 맞아 그거 열죠. 네. 맞아. 원래 이제 레스토랑 갈 때 요리 네네네네 그때 쓰는 그 맞아 뚜껑을, 그게 그 스튜디오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네. 뚜껑 여는 방송이 협찬 방송이 아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처음 열면은 막 무슨 뭐 가쇼가피 뭐 두 번째 열면은 무슨 베리 세 번째 열면은 가루. 그렇죠. 그렇게 있죠. 맞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저한테 연락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 어디서 사냐고. 뚜껑이 나오면 그냥 저거는 좋다는 게 아니라 사라는 얘기구나 생각하시고 좀 거리 두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말의 진실도 안 담겨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백질도 먹긴 먹어야 돼요. 네.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그 너무 지나친 과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누가 먹어야 되느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일단 생각하시는 거는 근육 만들기 위한 사람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그런 분들은 운동을 그만큼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단백질이 얼마나 필요하냐? 자기 체중 나가는 거에 1kg에다가 한 0.8, 0.9 정도 곱하시면 돼요. 적은 양입니다. 대부분 다 그 이상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70kg면 네. 63에서 5g 정도라는 건데. 63에서 5g 닭가슴살 3덩이 정도. 먹습니다. 닭가슴살 아니어도. 네. 왜냐면 뭐 밥만 먹어도 그 쌀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고. 이게 현역 선수나 트레이너들도 되게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에너지를 합성해주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뭐 크레아틴. 네. 크레아틴은 먹어라. 단백질은 없으면 됐다. 이미 먹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예를 들면은 헬스장 가면은 가르쳐주는 그 PT 선생님들. 네.
그분들은 운동량이 많고 막 진짜 프로 선수인 그런 경우는 네. 드셔야 되겠죠. 보통 뭐 벌크업 할 때 뭐 체중의 2배 먹어라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연구 결과를 봐도 그때는 한 1.6까지 늘려도, 그러니까 아까 체중당 1kg당 0.8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1.6g까지 늘려도 이제 근육이 조금 뭐 근육량이나 네. 또는 근력이나 이런 게 더 좋아진다. 네, 네. 이런 연구 결과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넘어가면 효과가 없습니다. 또 신장이 안 좋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신장이 안 좋을 수 있죠. 네, 과다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단백질 먹으면은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대사가 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장에 부담이 되는 그런 게 많이 생겨난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피 속에 단백질이 너무 농도가 높아지면은 그거 자체가 신장에 압력을 좀 끼쳐가지고 안 좋다. 그 시장에서 밀어내는 것만큼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 정도. 네. 네. 근데 이제 그 단백질에 대한 것도 평범한 성인, 20대, 30대 성인 했을 때는 그렇게 챙겨 먹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 나이가 진짜 많이 드신 분들은 조금 챙겨 먹어야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연로한 부모님 만나면 네. 뭘 해드려야 되냐. 가서 고기 사드시라요. 고기 같이 먹는 게 좋다. 그분들은 워낙에 나이가 들면 챙겨 먹는 게 싫어요. 그렇겠죠. 식욕도 떨어지고 뭐. 식욕 떨어지고. 네, 내가 지금부터 이러는데. 그래서 외국에는 그거를 TN 토스트 신드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어권이라고 한다면 맨날 홍차에다가 쪼가리만 토스트 쪼가리만. 찐 마른 토스트. 그것도 뭐 이렇게 무슨 햄 소세지 이런 거 넣은 거 아니고 찐 마른 토스트. 우리나라로 치면 김치에 물 말아 먹는 거죠. 아, 그렇죠. 어르신들의 식단. 그러면 단백질이 좀 부족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60세, 70세 이상의 그런 노년층 같은 경우에 단백질 섭취가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그분들은 조금 늘려서 먹어야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이 뭐 아까 0.8이면 이분들은 한 1.2? 뭐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왜냐하면 먹는다고 그게 다 흡수가 되죠.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아, 그러면은 확실히 나이 드신 분들은 식단에 약간 신경 써서 뭐 계란이나 고기 같은 걸 조금 추가하실 필요가 있겠군요. 그게 더 좋죠. 네. 그게 더 좋고, 만약에 이제 나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단백질을 뭐 음료나 보충제나 이런 거 보충할 수도 있긴 있어요. 네. 그것도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럴 때 이제 그럴 때는 어떤 건 주로 신경 안 쓰셔도 되냐면 이게 또 고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이 좋은가? 아, 그렇죠. 엄청 따지거든요. 아, 저 요즘 맨날 보는 광고 그 뭐야? 산양유당에서 추출한. 네. 산양유 단백질이냐? 네, 맞아. 무슨 우리 오늘 이런 얘기하는 시간이구나. 네. 저는 정말이지 그건 문 닫았어요. 네. 나는 지금 일주일에 운동을 며칠을 쉬는데 어쩌라고. 필요 없어. 문 닫았어요. 네. 그거 따질 필요 없다는 거. 원래 보충제 꾸준히 드시지 않았어요? 네. 아니, 근데 이게 WPI냐 이런 건 안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난 프로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거 따지실 필요 전혀 없어요. 아니, 물에 있는 나트륨까지 걱정해야 되는 사람 입장이랑 난 다르잖아요. 당연하죠. 예. 근데 마치 이런 걸 고를 때는 마치 진짜 프로 운동선수인 것처럼 그렇게 고르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요. 네. 저도 보충제 사겠다고 막 그거 엄청 알아보다가 내 영역을 넘어선다 이러고 포기했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평생 조립을 제가 하고 살았으니까 이게 누구한테 잘 맞겠구나를 알지. 하지만 돈이 많은 사회에서는 그냥 다 i9을 사서 쓸 거예요. 인터넷만 쓸 건데 300만 원짜리 데스크탑을 살 거라고요. 네. 그 시장이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는 있어요. 아니, 이제 UAE의 아침 출근길에 이렇게 막 이 차를 왜 사시게 되셨냐고 물어보고 가성비가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이랬는데 무르시엘라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은 아닌가. 우리 집에 사자가 좋아하지요. 이렇게 좋은 예인데요. 이렇게 탁월한 비유예요. 그거예요, 그거. 네. 불필요하게 그렇게 돈을 쓸 일이 없거든요. 뭐 운동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BCAA를 찾고 무슨 그래서 그러면 근육이 더 잘 붙고. 네, 맞아.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막 확실하게 뭘 먹으면 근육이 더 잘 붙는다고 할 만한 그런 연구 결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거 왜 보충제도 그렇고 왜 운동하는 사람들 막 말씀하신 크레아틴, 뭐 아르기닌, 막 그런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먹어야 된다, 있죠. 먹으면 좋다 이런 거. 있죠. 또 뭐 같이 먹어야지. 네네. 하지만 저는 뭐 저 같은 사람으로 마지막 반복 시기에 아프죠, 힘들죠. 근데 내가 한 번을 마지막으로 더 했던 게 크레아틴 때문인지 아니면 사실은 선수들보다 한 10번 덜 한 건지 알 수 없다고. 하수의 세계는. 제가 보기에 유피님은 고카페인 음료 때문이라고 봐요. 여튼간에 네. 크레아틴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아까우니까. 그렇죠. 맞아. 먹고 나면 안 먹을 때는 뭐 그냥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먹고 나면 한 10번 정도는 푸시업을 더 해야지 왠지 본전을 뽑을 것 같은.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떠들고 남는 원래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 한 가지 나간 것 같아요. 네. 너무 서플라이가 많다 시장에. 네, 좀 단백질에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게 필요한 사람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하고 간극이 되게 큰데 좀 지나치게 그걸 따지고.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런 우려는 약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음료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좀 높지 않은 제품들이 많이 있고 단백질 함량은 대체로 높은 편이고 근데 아까 이제 프로틴 바 드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이제 열량이 지나친 경우가 있어요. 열량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바를 만드는데 단백질을 엄청 따로 넣는 것보다는 원래부터 단백질 많이 들어있는 뭐 견과류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콩이라든지 그러면 지방이랑 탄수화물을 같이 많이 먹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칼로리 보시면은 생각보다 높아요. 그 사실상 삼겹살이랑 다를 바가 없는 뭐 삼겹살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목살. 근데 이게 또 사실 라벨에 이제 단백질이라고 써 있으면 이제 먹으면서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지방과 탄수화물 얼마 먹었는지. 네, 일단은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살쪄요. 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안 그럴 리가 없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저는 뭐 단백질 섭취는 그래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 약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냉면 먹으러 갔을 때 그 위에 고명으로 고기 하고 뭐 달걀을 반쪽. 아니 뭐 저기 완으로 해서 하나 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만족해야지. 요즘에는 조금 지나치다. 자, 주제가 나왔습니다. 네. 인간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에서 하루에 6에서 80g 정도의 단백질을 먹으면 되는데 시장에서 이거 어떠세요? 하고 사가지고 내가 먹기 시작했더니 필요한 거 이상을 먹었고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거나 살이 됐더라. 그리고 건강을 위협하더라. 위협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전에 우리 왜 노알코올 음료하고 제로 칼로리 할 때 그런 말씀 제가 드렸었잖아요. 편의점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제가 자유롭게 뭐 이렇게 사고 싶은 것만 사가지고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거 왜 샀지 싶은 것들이 손에 들려 있죠. 약간 작은 슈퍼마켓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슈퍼마켓은 훨씬 심하거든요. 슈퍼마켓은 들어갈 때는 절대 뭐 사탕하고 과자 안 보입니다. 들어갈 때는 푸른 초장에 과일하고 채소가 가득해가지고 사람을 긴장을 다 풀어놓고 콜라 무슨 뭐 사이다 단 것들은 전부 계산대 쪽에 있어요. 네. 맞아. 상품 진열의 일원칙이죠. 건강해 보이는 것들을 밖에 깝니다. 나올 때 계산할 때쯤에는 이제 그런 거 안 살려고 긴장하고 있던 분들이 누그러져가지고 슥 하나씩 이제 집어들게 되거든요. 맞아요. 편의점도 되게 비슷해요. 편의점 딱 들어가면 편의점은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고 뭐 채소 과일이 쫙 이렇게 있는 건 아닌데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편의점에서 밀고 싶은 게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 눈에 제일 잘 보이는데 도시락, 삼각김밥, 오늘 내에 밀어내야 되는 물량 그리고 계산대 옆에는 하리보가 줄을 서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냉장고와 눈높이에는 뭐가 있냐면 단백질 음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요즘 닭가슴살하고 단백질 음료가 되게 잘 보이는 곳에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를 우리 동네의 편의점 사장님은 그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PC방 음료만 같은 시간에 사가는 놈으로 담배 아니면
근데 제가 PC방 음료 사려고 보면 제가 눈에 안 집어넣는 물건들이 제 시야에 있어요. 딱. 그리고 그게 단백질 음료더군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또 편의점에 사실 돈 쓰러 간 건데 돈을 버는 느낌이 들게 막 1+1, 2+1. 요즘은 가게에서 킵도 해줍니다. 맞아요. 어플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네, 하나만 가져가도 돼요? 그러면 2개를 킵해줘요. 아, 정말요? 네네. 사러 가야 되겠네. 그거 봐요. 네. 이렇게 우리는 나약합니다. 네. 진짜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네. 마음이. 그래서 단백질 음료는 정말 처음엔 비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막 1+1, 2+1 이걸 보고 있으면, 야, 이거 지금 쟁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반대편에는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또 단백질 바가 있죠. 프로틴 바가 있어요. 네. 요즘은 정말 미나 봐요. 네. 그걸 진짜 밀어요. 왜냐면 비싸거든요. 사실 맛이 좀 비싸요. 네. 단백질이 제일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애킨스 다이어트, 저탄고지,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 뭐 저탄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탄수화물 적게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건 아니고 적당히 조금 먹는 거긴 한데요. 일단은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살이 빠집니다. 네.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비싸다. 단백질 비싸거든요. 탄수화물은 쌉니다. 네, 탄수화물이 제일 싸요. 왜냐하면 농사 지어가지고 그래 먹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농업 문화에서는 당연히 곡물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긴 하지만 탄수화물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먹는 가장 싼 음식들은 모두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저기 이코노미로 비행기 딱 타고 기내식 딱 받으면요, 밥이 있고 위에 보면 빵이 있고 잼이 있고 그리고 케이크 또 있어요. 그렇구나. 과일이 있고 탄수화물. 그렇구나. 만약에 거기서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다 배제하고 단백질하고 지방 위주로 먹는다. 그러면은 밥 위에 올려진 그 약간의 고기? 저거. 네. 돈가스 튀김 다 빼고 남은 그 조그만 거. 가운데 거. 네.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게 무슨 뭐 황제 다이어트, 애킨스 다이어트 이런 게 마음 놓고 막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는 것 같지만 해보면 이게 비싸요. 네. 비싸죠. 네. 애초에 우리가 칼로리 계산을 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100칼로리, 200칼로리. 이 칼로리를 제일 처음 이제 창안을 한 분이 애킨스라고 하는 분인데, 네. 미국에. 그 애킨스라는 분이 칼로리 계산을 왜 했냐 하면, 미국인이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많이 먹고 단백질을 유럽 사람에 비해서 너무 적게 먹는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한 1, 200년 전에도 그 걱정을 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뭐 인류는 습관이 비슷하니까 옛날에도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왜냐하면 인류가 예나 지금이나 농사로 먹고 사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백질이 부족한데 칼로리 계산을 하면서 단백질을 어떻게 제대로 섭취를 할 거냐, 가성비를 좀 생각하면서 먹자 해서 만든 게 이제 원래 칼로리표예요. 그러네요. 먹을 거 걱정하던 시기에는 탄수화물은 싼 거, 단백질은 비싼 거라는 게 더 확실하군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은 단백질이 어떻게 보면 좀 싸진 거죠. 많이 그렇죠. 싸졌습니다. 네. 많이 싸진 거. 그러니까 그냥 되게 과감하게 요약을 한다면 탄수화물은 곡식, 단백질은 고기니까요. 그렇죠. 그냥 뭐 과감하게 단순하게 해버리면 그렇게 되죠. 그건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고깃국이라고 하면 고기가 헤엄친 국인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지나간 국. 그렇죠. 네. 뭐 불고기 먹으러 가면은 고기는 잘 안 보이고 당면과 당근만 그랬었죠. 훈련소 스튜.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때에서 지나가가지고 사실 이제 단백질 자체가 필요한 거 이상으로 많이 먹으니까요. 지금은 빵빵합니다. 네, 그렇죠. 해외에서 자꾸 소개되는 대한민국의 의무급식 왜 자꾸 소개되냐면 단백질을 되게 빵빵하게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의무급식 이후로 또 학생들은 성장기에는 그 완벽하게 맞춘 균형을 먹으니까 네. 그렇게 먹고 성장을 했으니까 더 문제될 것도 없고 그러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단백질을 뭐 예를 들면 종편에 나오셔가지고 그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 제품을 사서 먹으라고 광고하는 회사라든지 틀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단백질이 필요한 건 맞거든요. 누구한테 필요하냐, 나한테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생각 없이 너무 이렇게 푸시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미디어, 그러니까 이런 거 파는 미디어의 기본적인 습성이잖아요. 네. 누구한테 좋은지를 일부러 말해주지 않는다. 네, 맞아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이어트 할 때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백질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단백질을 따로 음료를 사서 먹거나 하진 않거든요. 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네. 저는 그냥 뭐 달걀이나 우유나 뭐 이런 걸로 챙겨 먹는 편인데. 네. 다이어트 할 때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가 진행이 된 게 있는데 간헐적 단식하는 경우에 네. 간헐적 단식을 하고 나가지고 보니까 근육량이 어떤지 보니까 이제 근육량이 줄어들더라. 빠지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했을 때가 그러냐면 간헐적 단식을 그냥 시간만 제한을 두고요. 8시간만 먹어라 이렇게 해놓고 먹는 거에 영양 구성을 신경을 연구자들이 따로 안 써주면 근육 줄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식사량을 줄이게 된다면 네. 단백질은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된다. 어느 정도 너무 줄이면 안 된다. 네, 너무 줄이면 안 된다. 단백질만큼은. 그러니까 똑같은 간헐적 단식에 대한 연구도 이걸 중국에서 이제 최근에 연구하겠는데 연구를 하는 중간에 단백질 섭취 모자랄 수 있으니까 뭐 단백질 음료로라도 마셔라 하고 하나씩 주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네. 근육이 안 줄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사서 드시라고 이건 얘기는 안 했는데. 그렇죠. 다이어트를 한다. 내가. 그럼 그때는 좀 챙겨서 먹는 게 맞아요. 다 줄여도 단백질만큼은 좀 지켜라. 네, 단백질은 좀 지켜주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근육이 진짜 그렇게 해도 근육이 살짝 줄긴 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럴 때 챙기는 건 맞는데 운동은 진짜 눈꽃만큼 하면서 저걸 먹으면은 내가 뭐 여성분 같은 경우 S라인이 될 거야. 또 뭐 남성분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막 근육질 몸매. 네. 이걸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마음에 가짜 위안을 주는 걸로 원래 시장은 성장합니다만 네. 그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소비 시장도 드뭅니다만 그렇다는 걸 알고 소비하는 건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XSFM입니다. 게임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양이 문제일 따름이지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전화로 공부하는 원어민 1대1 수업.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달을 먹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초여름에. 자, 제가 저의 그 아실 녹음하는 날에 바쁜 날에 아점 여기 있네요. 단백질 밥입니다. 영양정보 보실까요? 50g짜리입니다. 나트륨이 220mg, 탄수화물이 21g, 당류 11g, 지방 11g, 포화지방 3g, 단백질 14g입니다. 그건 그냥 음식인데요. 근데 앞에 포장에는 단백질만 써 있어요. 네. 나쁘진 않아요. 네. 나쁘진 않아요. 네. 비율 나쁘지 않습니다. 예. 네. 다만 음식입니다. 그렇죠. 네. 에디터가 저 지적해준 대로. 근데 요즘엔 트레이너들도 약간 그렇게 갈리긴 하더라고요. 식단을 하라는 사람도 있고 일반식으로 충분하다. 네, 사람들도 있고. 그쪽을 더 믿게 됩니다. 저는. 그게 이제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식단을 영양식을 이제 그 구성해줘야 된다. 네. 요게 좀 옛날 스타일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일반인 운동하는데 필요 없다. 요게 조금 이제 새로운 얘기거든요. 근데 뭐 새로운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항상 또 새로운 걸 모든 분들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식단 짜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또 틀린 얘기나 나쁜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천사 캐릭터를 고수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네. 사회인 야구팀에 김성근 감독이 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 네. 네. 저도 그런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식단 조절해야 된다고? 네. 저는 조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저도 그쪽입니다. 팔을 혹사할수록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지도자가 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네.
일반인들은 사실 그냥 뭐 너무 그냥 쉬운 얘기지만 운동할 때 단백질 좀 그 신경 쓰라는 게 굳이 라면 먹고 나가지고 밥을 또 말아 먹지 말아라. 밸런스. 네. 제일 처음에 하셨어야 되는 얘기를. 네.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라면 먹을 때 그냥 달걀 하나 넣어서 먹는 게 더 낫지. 아니 그렇게 많이 곡물 음식 먹어놓고 거기다가 또 밥을? 그죠. 네. 뭐 쌀하고 밀하고 다 먹어야지 뭐 직성이 그렇죠. 네. 이런 거죠. 이 정도면 되는데 그걸 이제 보통 어떻게 하기 쉽냐면 라면 먹고 거기다 밥 말아 먹고 단백질 보충하겠다고 또 이제 프로틴 드링크 하나 마시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건 그냥 과식한 거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과식이죠. 그냥 페퍼로니 가득한 어떤 피자를 혼자 다 드신 거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게 예를 들면 피자를 먹으면 우리가 보통 피자에 단백질은 마치 그 위에 페퍼로니는 사실 단백질보다 지방이 더 많긴 하지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맛있죠. 네, 그럼요. 네, 지방 많이 들어있는 게 최고죠. 근데 이제 뭐 페퍼로니, 치즈 이런 것만 단백질이 아니고 밀도 밀가루에도 단백질이 뭐 8, 9% 들어있거든요. 시장이 가장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들은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탄수화물인 줄 알고 먹는 어떤 것에도 단백질이 있긴 하다. 있어요. 네. 사실은 밀이 쌀보다 뭐 쌀은 쌀대로 장점이 있고 밀은 밀대로 장점이 있지만 밀이 유리한 게 하나가 그거죠. 단백질 함량이 높죠. 네. 그래서 밀로 만든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좀 깔고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단백질 추가로 많이 안 드셔도 거기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콩으로 먹으면 콩에도 단백질 함량이 높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단백질을 계산할 때 막 닭가슴살 가지고만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닭가슴살이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되게 중요한 미스버스터인 게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시겠지만 단백질 시장에서 지금 엄청나게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물건들을 사시는 분들은 내가 평상시에 일반식을 했을 때 단백질을 먹지 않았다는 놀라운 착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오해가 사회적 합의가 돼 있는 거죠. 맞아요. 이 시장이 커지자면. 그런 오해가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완전 식품, 완전 단백질, 불완전 단백질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식물은 불완전하다. 식물성 단백질로는 뭔가 빠진 게 있다. 사람한테 필수적인 아미노산 중에 빠진 게 있다. 틀린 얘기는 안 해요. 틀린 얘기는 우유나 뭐 달걀, 계란이나 이런 거에는 우리 사람의 조성하고 똑같이 아미노산이 들어있어가지고 완전 단백질이다. 맞긴 맞거든요. 네. 식물 같은 경우는 쌀에는 모자란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또 콩에 모자란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보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채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단백질 부족이나 결핍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채식할 때 한 가지만 먹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그건 채식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그건 편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완전 단백질도 약간 마케팅 개념이고 허구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우유 많이 마셔라. 계란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 사실 채식을 해도 그런 영양 구성 다 따져서 드시기 때문에 채식하면서도 단백질 섭취를 필요한 거 이상으로 더 할 수 있어요. 네, 다이어트 끝나고 그 생각을 한번 하긴 했어요. 이건 내가 단백질을 많이 먹고 뭐 지방을 많이 먹고 뭐 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식사 양의 문제구나. 네. 유명한 사람 두 분 검색어를 드릴게요. 케네스 G 윌리엄스하고 지미 시트코라는 대표적인 비건 바디빌더들입니다. 네. 피지크가 뭐 어딘가 어색할까? 피골이 상접해 있을까? 보세요. 너님 평생 운동해도 못 만드는 피지크입니다. 그건 맞아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이제 좀 채식을 하는 게 쉽진 않죠. 이제 사람들이 가장 하기 편한 거는 이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는 건데 지금은 그래도 또 채식을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귀를 좀 기울여야 되는 게 너무 고기를 많이 먹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콩만 먹어서 뭐 불안정하다 되게 라는 것도 미신일 수 있다. 그렇죠. 네. 다만 이제 뭐 단백질 음료도 예를 들면 뭐 유청 단백질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거 먹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버리는 거거든요. 치즈 만들고 나가지고. 그죠. 네네. 버리느니 누가 먹는 게 낫긴 낫잖아요. 보충제 회사들이 뒤져보니까 전부 다 우유 회사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유로 이것저것 만들면서 이제 부가가치를 높이는 건데. 먹는 건 뭐 괜찮은데. 많이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오늘 사실 요거만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많이 먹을 필요 없다. 많이 먹을 필요 없죠. 당신이 많이 먹었다면 그건 당신이 많이 먹은 거다. 네. 예. 맞아요. 네. 네.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래서 단백질이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단백질 함량이 실제보다 적게 들어있다. 그럼 난리 나죠. 그 기억나세요? 그 유튜버 한 분이 닭가슴살 소세지에 단백질이 28g으로 표기가 돼 있었는데 19.3g 들어있다고 고발해가지고. 아, 진짜요? 난리 났었습니다. 무슨 분위기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무슨 네. 분위기, 그러니까 왠지 뭔가 투자자들이 부실 채권 산 기분이 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또 실제로 엄청나게 팔렸대요. 아니, 근데 소세지에 대충 단백질 함량 대충 기억하고 있는데 소세지의 단백질이 20g 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런 상품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단백질을 좀 강화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사실 우유를 집에 있는 우유를 보니까 단백질이 강화돼가지고 원래 우유보다 50%가 더 들어있더라고요. 아, 그런 물건도 있더라고요. 버프를 받았군요. 네, 요즘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원래보다 칼슘을 더 넣는다든지. 미국은 심지어 어떠냐면 이렇게 커피를 사잖아요, 캔커피를. 거기에 EX, 트리플 X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네. 이게 뭐예요? 2배, 3배가 뭐냐? 카페인이 2배 들어있다. 카페인이 3배 들어있다. 이게 약간 따라가는 거야. 네. 샷은 똑같이 투샷만 넣었는데 카페인이 4배다. 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카페인 강화. 샷수였는데 이제 샷수가 아니고 그게 이제 강화 버프. 그러니까 몬스터나 레드불하고 싸우는 거네요, 커피가. 맞아요. 커피에다가 그래서 막 인삼도 넣고. 그 숫자만이 믿을 수 있는 무언가라고 심정적으로 느끼는 인류는 이 숫자를 보고 구매를 선택하거든요. 단백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한 1, 2g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네. 불티나게 팔립니다. 걸리겠지만. 그 소세지 많이 팔려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1000만 개가 팔렸대요, 1000만 개가. 네, 난리가 났었어요. 그럼 김현장 불러가지고 변호하면 돼요. 그 돈으로. 이게 단백질이 문제가 아니네. 예? 탄수화물 함량은 표기보다 790% 높았고 당류, 지방, 포화지방도 300~400% 가량이 높았대요. 그러니까 왜 업자가 그렇게 표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느냐가 지금 우리 오늘의 주제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단백질의 함유량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업자, 그분은 이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지 맞는 거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예민한 것도 우리도 다 알잖아요. 단백질이 제일 비싸다는 거를 아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은 굳이 그렇게까지 단백질 함량으로 그런 거를 제품을 골라서 먹어야 될 필요는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인류는 그 정도 필요하지 않다. 네. 그냥 집에서 오늘 내 단백질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참치캔 하나 따서 좀 드시거나 네. 달걀 후라이 달걀 후라이 한 2개 정도 아니면 저녁에 그냥 고기 반찬 드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두부 정도. 네. 근데 이제 다만 단백질이 지금 이제 부족하다고 단백질 공급을 워낙에 고기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 큰 문제가 되고 있긴 해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지구인을 놓고 보면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필요한 것보다 고기를 지금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먹고 있는 걸 추산하거든요. 미국은 끝내줍니다. 미국은 6배에서 7배. 와. 그래서 사실 거짓말 못해서 말하면 지만한 고기를 먹고 다녀요, 이것들이.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인이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고요. 미국인만 다이어트. 미국인만 하면 돼요, 사실. 그러겠네. 미국인만 다이어트 하면은 평균이 확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법정 1인분을 180g으로 줄여놔야 돼요. 그렇죠. 이 고기 소비가 기후위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연결이 되죠. 네. 왜냐면 실제로 그 중에서도 또 선호하는 고기가 소니까. 소고기가 환경 비용이 제일 크니까. 단백질 시장이 커진 것의 문제는 기후위기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건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소에서 얻는 경우에도 소고기로 먹는 거하고, 우유로 먹는 건 차이가 있겠죠. 예. 네. 마찬가지로, 닭고기를 많이 먹는 건 또 덜 하거든요. 네, 네. 닭고기 같은 경우는 사료 2kg이면 고기 1kg 나오니까 전환율이 좋은 편이에요. 거의 곤충하고, 크게 차이 안 나요. 네. 가금류의 힘이죠. 네. 그래서 진짜 인류는 닭들이 지배하는 지옥에 빠져야 돼.
근데 그렇게 안 불행할 게 1년 내로 죽을 거거든요. 예, 중아기일 때 잡아먹힐 거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심지어 돼지도 그렇잖아요. 네. 돼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돼지가 사람보다 체지방량이 적다고. 원래는요? 아니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돼지가 BMI가 한 15 정도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먹는 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지금. 네네. 그래서 뭐 일본 만화의 대사 중에 실제로 나온 적 있어요. 그게 돼지가 뚱뚱하다고 생각하지 돼지 BMI는 뭐 15밖에 안 돼. 뭐 이런 대사 나온 적 있거든요. 네. 근데 돼지가 그렇게 체지방량이 적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UMC 말씀하신 거에서 답이 나오는데 돼지도 놔두면 더 살찌거든요. BMI 사람처럼 막 30, 40, 50까지도 갈 수 있어요. 돼지는. 너무 빨리 잡아먹기 때문에 체지방량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살찔 틈이었군요. 네, 6개월 만에 잡아먹으니까요. 아이고.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6개월 만에 잡아먹거든요. 아무튼 간에 사실 이제 단백질 섭취하는 거가 인류한테 필요한 건 맞아요. 필요한 건 맞는데 이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곤충도 생각하고 그래서 뭐 이제 뭐 대체육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설국열차에 나오는 그 양갱이 괜히 나온 건 아니고 네.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라도 해서 먹여야 되지 않겠어? 약간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게 언젠가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편으로는 뭐 곤충으로 단백질을 얻는다? 이게 아주 막 멋있고 쿨하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어느 순간에 딱 되면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몰래 소고기 사 먹고 그다음에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뭐 곤충이 됐건 뭐가 됐건 단백질을 그냥 그런 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전 더 마시기 싫어요. 그런 편의점 가서 있는 음료로 돼 있는 그런 것들은 야, 나중에는 억지로 저런 거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굳이 저걸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하는 생각도 들죠. 그 지구가 병드는 이유들은 하나 정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잉 공급. 네. 예, 식품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긴다면 과잉 공급의 피해는 나중에 공급이 없어질 때 본격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렇죠. 없어지거나 줄어들 때. 맞아요. 이런 식의 시장을 더 이상 감당 못하는 때는 올 테니까. 네.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고기를 많이 먹자. 아주 인간적이네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인간만큼 멍청한 결론. 그렇죠. 네. 그 자식들이 알아서 하라 그래.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긴 있어요. 고깃집에 갔을 때. 네. 야, 이거 이제 앞으로 10년 더 먹을 수 있을까, 20년 더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를 생각하면은 네, 고기는 좀 적게 먹는 게 맞긴 맞죠. 그 소일런트 그린이라는 옛날 SF 영화에 네. 있는데 73년대 개봉을 했네요. 여기 네. 보면 이제 미국 아주 유명한 영화. 네, 그렇죠. 미래가 이제 식량위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비스킷 같은 것만 먹고 사는데 그것도 한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서 어디 뭐 이렇게 막 뒤로 들어가서 뭐 그런 장면이었는데 정육점 주인이 난생 처음 보는 걸 보여주겠어 라고 하면서 어디 이상한 금고 같은 걸 딱 열어요. 그 냉장고였던 거예요. 거기 조그만 소고기 조각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난생 처음 보지 이러면서 진공포장 육포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좀 정점을 찍는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0년, 40년 이렇게 막 거슬러 올라가면 고기가 정말 귀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너무 흔해졌잖아요. 뭐 고기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어떤 단백질 음식들이.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정점을 찍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좀 한편으로는 걱정이 또 되긴 하죠. 상관없는 듯한 얘기인데 우리가 애정의 정치 클럽 시간에 금태환제를 포기한 이후에 달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가짜 풍요에 짓눌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근거 없이 돈이 너무 많이 찍혔으니까. 우리는 지금 근거 없이 많이 만들어내지는 어떤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반드시 되갚아줄 때가 있을 것이다, 인류에게 뭔가를. 그러네. 근거 없이 찍힌 가짜 가치로 실제 가치를 소비하니까요, 우리는 식량이라는. 그렇죠. 네.
영양소에 있어서도 뭔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전체 지구를 놓고 봤을 때는 불균형이 되게 심하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식량 위기에 맨날 이제 그걸로 고통받는 그런 나라에서는 사실 단백질 부족이 진짜 심각하고. 그러니까 뭐 요즘에 편의점 가보면 단백질 그런 음료 같은 거나 이제 단백질 바에 써 있어요. 뭐 면역에 좋다. 네, 맞아요. 네.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면역이 그 체계가 돌아가려면 단백질 필요한 건 맞거든요. 아니 그렇지. 근데 음식을 안 먹으면 면역은 약해지잖아요. 네네네. 그냥 점심을 먹어도. 그럼 이건 다시 말해서 음식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네네. 틀린 말은 전혀 아닌데.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런 거 사서 드시는 분 중에 그거 안 먹으면 단백질 모자라서 면역이 떨어질 만한 분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거는 좀 아니에요. 네. 옛날 옛적에 손이상하고 했던 얘기네요. 네. 기아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한테 먹이면 좋은 것들은 모든 것이다. 맞아요. 예. 모든 것이고 그때는 진짜 단백질 중요하죠. 그걸 광고인 것처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금 상태의 사람인가 이거를 사회에서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는 저는 그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먹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만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자꾸 주입식으로 광고, 뭐 TV 건강 프로그램 이런 걸로 나한테 있지도 않은 결핍을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그렇죠. 네. 소비를 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는 이거 진짜 문제가 있고 이건 좀 경종을 진짜 많이 울려줘야 된다. 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돈의 결핍을 느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명예와 이제 그런 어떤 부 이런 걸 얻기 위해서 나가서 그걸 계속 같이 조장해주는 얘기만 하니까 네. 너무 더 힘든 거죠. 네. 목요일날 대체 왜 간호사법 거부 관련된 집회가 저렇게 컸는데 왜 보도 안 했느냐? 진짜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네. 시국미사도 전국을 돌면서 하시고 계신데 보도 안 되고. 이거 왜 그러냐. 사람들을 쉽게 화낼 수 있는 기사 제목은 바로 쇼핑 섹션으로 옮겨갈 확률을 높여준다는 건 검증이 끝난 지 한참 된 연구거든요. 예. 그러면 네이버와 다음은 더 나아가 구글과 빙은 계속 단편적인 사회면에 나오는 잡범, 무슨 엽기적인 사위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정치인이 했던 말 중에서도 실제 생활엔 도움이 안 되고 짜증만 나는 말을 계속 보여줍니다. 왜? 쇼핑 더 하시라고. 예. 그러니까 사회가 병드는 대가로 내가 오늘의 월급을 받아가려고 일하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맞아요. 예, 이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생각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사실 먹는 거에 관련해서도 뭐를 내가 사서 먹으면서 그걸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입증하고 보여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네. 특히 이제 소셜미디어에다가 올리는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거 먹었어. 맞아요. 저는 어제도 올렸어요. 정말요? 냉면이랑 초밥을. 네. 사진 찍고 싶은 게 그밖에 없을 때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내가 이걸 안 먹었어라는 걸로 약간 표현을 해야 되는 때로 바뀌는 게 아닌가. 네, 진짜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안 먹는 걸로도 이제 좀 자기를 표현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조금 저보다 좀 더 멋있는 분들이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보고 저거 되게 멋있네 하고 좀 같이 할 수 있게. 근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이제 그 사회를 이끌고 있으니까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게 다 그런 거니까 다들 그렇게 가지만 우리나라는 심해도 너무 심하다. 그런 소비주의가 전 세계에서 소비주의가 이렇게까지 팽배한 나라가 있을까 하는 거를 느끼는 게 우리나라의 그런 음식 관련된 방송이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저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먹어도 아직도 배가 고픈가 보나 하는 느낌이 들 때 되게 많아요. 네. 말 그대로. 네. 저래놓고 아직 배가 고픈가 보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게요. 인류가 아직 한참 원시적인 게 이미 그런 게 트렌드가 된 세대나 사람들, 특정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소비하지 않는 것이 트렌드가 되는 날이 올까?
과연 어느 시장이 그걸 원할까? 그렇죠. 시장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언론도 그걸 원하지 않고. 왜냐면 저희 회사도 광고에서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 오랫동안 뭐 안 사면은 네. 약간 불안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 제가 인류한테 그나마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이제 중소기업으로서 회사가 너무 커지지 않는 것 정도 이상의 예의는 못 지키겠다. 이 정도 생각밖에 없어요. 저도. 커진 뒤엔 어떻게 하지? 다음 네이버처럼 하는 거지. 공범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도 공범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지식을 담은 이번 달의 먹는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조은 여사 더워지면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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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 맛있다 소리까지. 맛있다 색상까지. 향기까지. 식감까지.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 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자, 이번 주 먹는 이야기였습니다. 새로운 지평이었습니다. 그죠? 영양소도 소비재입니다. 네. 왜냐면 우린 영양소가 부족해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영양 과잉이죠. 필요한 분들에게는 필요한 게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네. 네. 이럴 때 인류가 겸손하지 않으면 대가를 크게 치를 겁니다. 그러게요. 네. 이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주 이 시간 애증의 정치클럽에서 건조 에디터가 괜히 건드렸다고 후회한 민영화 이야기. 복잡한 증보판. 이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민영화 비긴즈. 맞네. 민영화 비긴즈. 민영화 프리퀄. 그렇죠. 네. 이 모든 것의 가장 화려한 시작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민영화 라이즈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알실이 최초로 시도하는 가끔 이제 국내 팟캐스트는 별로 안 하던데 해외 팟캐스트는 종종 하거든요. 워치얼롱 팟캐스트. 워치얼롱? 네. 어떤 작품을 보면서 영상 작품을 같이 감상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리고서 마이크 앞에 있는 놈들이 무슨 반응하는지 그냥 보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워치얼롱 파티 시간 되겠습니다. 네. 저녁 때 할 일 없으신 분들, 뭐 혼술이나 할까? 저녁을 혼자 먹는데 뭘 할까? 이러시는 분들, 저희들이 소셜에 올려놓는 그 주소를 잘 보시고, 네. 거기를 클릭해서 저희가 스타트 하라고 하면은 그때 스타트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옛날 TV 자료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 네. 저도 그 약간 취미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찾아보거든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다음 주에 상당히 재미있게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워치얼롱 팟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민영화에 대한 가장 극적이고 살벌한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소 드시던 식사 잘 드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네. 505회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규 PD와 윤세민 에디터였고요. 허상준 민정수석이 편집하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